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이 돼 있잖아요.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검찰발로도 뭐 이렇게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네. 녹취록도 지금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네, 있고 네. 증거는 이제 계속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게 어제 저희가 방송했을 때 이제 강혜경 씨 변호사인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창원지검 내부적으로 또 하나의 지금 부서가 만들어져서 이게 꼬리 자르기일 줄 알았는데 조금씩 그래도 기류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요게 이제 검찰이 명태균 씨 핸드폰에서 사진 2만 개 그리고 또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보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증거가 차고 넘쳐서 실제로 그런 바뀐 기류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혹시나고 걱정하는 꼬리 자르기의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인지 저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평론가님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김건희를 직접 겨냥하는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기대하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검찰 정보가 창원 쪽에서 새 나오는 게 JTBC하고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맞아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우호적으로 이 사건이 너무 해도 너무한다라는 검찰 내부의 일부의 이른바 이 좀 합리적인 분들의 그분들이 정보를 넣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기대를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민주당이 좀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요? 창원지검에서 11월 말까지 어떤 구체적인 수사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상설 특검을 한다거나 국정조사를 한다거나라는 어떤 시기 제한을 해놓고 한번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창원지검에도 명태균 씨의 핸드폰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은 제가 짐작하는데 민주당으로도 엄청난 지금 제보들이 들어올 겁니다. 네, 민주당이 네. 정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민주당이 뭐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정보를 가지고 진실을 파헤치는 작업이 더 앞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창원지검보다 민주당이 더 잘할 수 있다. 즉 국회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 네. 측면에서 국회가 하는 국정조사라든가 상설특검을 한번 주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 제가 한번 해봅니다. 예, 뭐 그 전반적으로 박진영 교수하고 이제 그 유사한 입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쳐다봐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검사들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수사관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수사관이 예. 이제 이 부분입니다. 검사들이 흔들릴 가능성은 내가 보기엔 별로 없다라는 부분을 정말 분류를 잘하시네요. 그럼 저 이거 쳐다봐야 되고 네, 수사관이 흔들릴 자, 가능성이 높다. 지금 나오는 정보가 검사 발인지 수사관 발인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저는 외려 수사관 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분노하는 측은 검사보다는 수사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낙관적 전망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단 경계해야 된다라는 일단 부분이 경계해야 첫 된다.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그 흐름이 내부 분열 권력 내에서의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뭐 노영희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창원지검장하고 그 일선 검사들하고 그다음에 투입된 이 중앙지검에서 날라갔던 파견된. 친구들하고 한 세 그룹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세 그룹에 있어서 기본적인 갈등이 일정하게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차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지만 수사관들의 이 강한 이 반발심 해도 너무한다 선을 넘었다 저게 대통령이냐 뭐 이런 그 분노들이 계속해서 검사들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주면서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낙관주의로 빠지면서 검사가 갑자기 착한 놈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검사가 그러면 정말 평검사들의 일정하게 우리는 이제 기대를 걸어야 되고 창원지검장이나 그다음에 중앙지검이나 부산지검에서 파견됐던 것들은 로열티 높은 것들이 파견됐을 거다. 그러면 기존의 평검사 5, 6명에 대한 기대들은 일정하게 우리가 좀 가지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창원지검에서 붙박이로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수사관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 가족들 이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수사관들의 분노로 계속해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네.
이 정보도 검사 입장에서도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어디서 나가는 거야 하면서도 이미 본물 터지듯이 나가버린 정보는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라도. 아니요,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다뤄줘야 되는 게 국면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그 언론에서 현재의 그 잘못된 분석이라 할지라도 평검사들 잘한다. 그 다음에 평검사들이 그 아직도 권력의 주구가 아닌 평검사도 있네. 이런 그 국민들의 기대, 검사에 대한 재평가의 기대치가 일정하게 투영되고 있는 게 어제 오늘의 여론 흐름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 평검사들과 수사관들의 코어, 공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침묵적인 그 이 동행 뭐 이런 측면들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지점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칭찬은 평검사도 춤추게 한다. 칭찬. 좀. 네. 야. 깔끔해. 내가 그 단어만 있었으면 이렇게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될 건데 그 중간에 자르고 들어와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은 국회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로 가져와야 된다. 네네. 어쨌든 사법부도 또 검찰도 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들 앞에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회가 최종적으로 하는 그래서 것이 저는 맞다. 이제 여기서 은근히 좀 자랑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자랑이죠? 우리에게는 박찬대 노종면이 있다. 우리에게는 박찬대 노종면이 있다. 사실상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당히 많은 제보를 받고 훌륭한 USB를 가지고 있다. 그 제보를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공유하는 사람이 노종면 의원이에요. 그래서 두 양반이 상당 부분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고비 때마다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던지는 이러한 그 녹취록들 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 깊고 길고 다양하게 그 분석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들 그게 나는 가장 궁금하거든요. 생각 밖에 검사들이든 판사들이든 함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반격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분석하고 있고 정제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번 훅 들어가 볼까요? 11월 28일 날 김건희 특검법 제2되는 국면 시점에 육성 녹취록 터질까 안 터질까요? 누구 육성? 김건희나 윤석열 육성이겠죠. 제가 끊임없이 노종면 의원한테 하나만 이야기해 주라. 이야기 안 해서 안 해줘요? 주라 하면 기다리세요. 냉정하시네. 이게 이제 우리 박찬대 노종면조가 갖고 있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의 그 활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이 요구를 하지 않게 되는 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또 방송에서 나도 모르게 그래 나도 나와버릴 수도 내가 있으니까. 술 한잔 하면서 개봉박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게 이야기다. 모르는 게 약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알면 다치가 아니라 알면 흘려. 알면 맞아.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 안 하시더라도 그 개봉박두라는 말 한마디로 또 김이 셀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자, 시간이 저희가 거의 다 돼가지고 진짜 짧게만 저는 원래는 이제 마무리해도 되는데 그래도 한동훈 대표 얘기는 조금 간단하게라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도 계속해서 뜨겁고 한동훈 대표는 뭐 가족 관련해가지고 어떤 뭐 아니다라는 말조차도 안 하고 있고 침묵을 좀 일삼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거 당무감사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냥 당무감사는 안 한다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일단은 너네 서버 자료 보존하고 있어라 조사를 이제 들어갔다 그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올 초에 이미 한동훈 댓글단 의혹 제기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저 이게 죄송하지만 잘 못 봐가지고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건 이 포털에 가서 보시고요. 그랬죠. 장해찬 양문숙을 고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아직까지 고소를 못 하고 있잖아요. 고소 자체 안 했습니까? 그렇죠. 장해찬도 뭐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자기도 아직까지 고소를 안 당해서 상당히 서운한 모양이던데. 지금 또 때리고 있어요, 장해찬이. 이제 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한동훈이 댓글 터지고 나서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요. 원래 범인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한동훈이 갑자기 윤석열을 향하던 하살촉이 맞아. 이재명으로 바뀌었어요. 의원님 정확합니다. 이 부분이 한동훈이 제대로 이 걸린 거야.
윤석열한테 드디어 걸린 네, 거야. 저도 제대로 그렇구나. 이제 걸렸기 때문에 맞아. 그 지난 그 댓글 사건 이후에 한 번도 윤석열 향한 하살촉이 없었어요. 맞아.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봐야 된다. 그다음에 한동훈에 대해서 그 제가 지난주에 썼던 글입니다. 한동훈 특검을 우리는 한동안 한동훈의 그 잽에 약간 그 속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제3자의 특검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맞아요. 8명 네. 정도를 우리가 김건희 특검에 그 필요한데 8명의 이 친한계 의인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망상이 빠진 적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단호히 이 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국민들 민중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서 8명이든 80명이든 표를 찍게 해야지 이러한 정치 공작 정치 작전을 통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동훈 특검을 다시 강력하게 가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썼던 적이 있는데 한동훈에게는 지금 필요한 거는 민주당이 더 공세적으로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 한동훈 특검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훈 특검이라는 게 김건희 특검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요. 한동훈 따로 조국 혁신당에서 이야기했던 시행령 문제라든가 몇 가지가 네. 있죠. 네. 한동훈 특검, 한동훈 그 개인적으로도 그 이 부모로부터 그 다음에 그 딸, 그 다음에 부인, 그 다음에 그 시행령, 그 다음에 휘발 영수증, 휘발 영수증 바로 이런 휘발 부분은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이야기해도 욕을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휘발 영수증. 박진영 TV 정도나 나가야 제가 그 정도 욕을 하지. 다른 데서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휘발 영수증 이런 부분들로 한동훈 특검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조국 혁신당의 전술적 요인 이 부분들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안아받고 이제는 한동훈, 김건희를 쌍끌이 해 나가면서 윤석열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동아줄로 삼아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이제 시간이 저희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아니 제가 네. 밀정들 풀어가지고 네. 한동훈계가 몇 명인지 확인해봤어요. 2명 있대요. 한동훈계? 예, 2명밖에 안 된대요 실제로는. 아 그래요? 특히 그 진모 씨밖에 없대. 한동훈 씨는 또 진 씨들하고 친해요. 진중권, 진종호, 이런 근데 얘기 다 하시면 예, 어떡해? 댓글에도 그런 분들 이름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우리 이른바 고자질쟁이, 고발쟁이 아닙니까? 네. 고발쟁이인데 고발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건 뭔가 안 하더라고. 캥기는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 일가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한동훈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로 고발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럼 보면은 한동훈 대표 가족들에 의한 업무 방해일 가능성이 높다. 자, 민주당 같았으면 벌써 압수수색했습니다. 검경 왜 국민의힘 압수수색 안 합니까? 네. 제발 공정하게 집행하세요. 네. 특검을 피하는 놈이 범인이다. 네. 윤석열 말이에요. 그러면 인정을 하거나 수사 촉구를 하거나 한동훈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네. 침묵하는 놈이 범인이에요. 침묵하는 놈이 범인이다. 아 좋습니다. 지금 우리 또 어르신 한 분이 지금 서 계시다가 지금 또 다리 아파서 들어가셨거든요. 저희가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오늘 괜찮으셨습니까, 의원님? 아니요, 저는 박진영하고 하면 말이 많아져요. 그럼 두 분을 이렇게 붙여 드려야겠네, 웬만하면. 근데 이 시간이면 야식 같은 거 준비해 줘야 돼요. 그럼 이게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족발에다가 맥주 한잔 하면서 할까요? 다음에 또 나오고요. 네, 그러세요. 네. 은근슬쩍. 자, 어쨌든 오늘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양문숙 의원님 또 박진영 평론가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